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방금 전에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아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찾아 헤매시는 일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건망증을 겪으시면서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계시고 8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 하나가 바로 이 치매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먹고 힘이 세지는 만화 속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시금치는 우리 뇌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은 물론이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시금치의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우리 몸 안에서 딱딱한 결정 형태로 뭉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소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이 아주 풍부한 음식이죠.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바로 수산칼슘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금치 두부 된장국이나 시금치 두부 무침 같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도 칼슘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시금치 나물에 멸치볶음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시죠?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데치기입니다. 시금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데치면 수산 성분의 50%에서 70%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여주세요.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줍니다. 소금은 시금치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산을 더 잘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뚜껑을 절대 덮지 마세요. 뚜껑을 열어둔 채로 시금치를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까지 다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데친 시금치는 바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산이 대부분 제거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영양소인데요. 우리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50%나 낮았다고 합니다. 엽산은 우리 뇌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분해해 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엽산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금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해주는데, 황반은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루테인은 마치 눈에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것처럼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암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탄력이 생겨서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시금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혈압이 평균 4에서 6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네 번째 효능은 변비 해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잖아요.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시금치의 엽록소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은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다섯 번째 효능은 빈혈 예방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에도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금치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비타민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말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묻혀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더욱 좋아요. 시금치 나물 하나로 두 가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궁합은 계란입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시금치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는데 계란을 더하면 완전 식품이 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시금치의 철분이 만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시금치 계란 볶음이나 시금치 달걀국은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아침 식사로 시금치 계란 요리를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거예요. 세 번째 궁합은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입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과나 바나나도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드신 후 디저트로 사과나 바나나를 드시면 좋아요. 또한 과일의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시금치 스무디에 사과나 바나나를 넣어서 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궁합은 마늘입니다. 시금치를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시금치의 비타민이 만나면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의 감기 예방을 위해 시금치 마늘 볶음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궁합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시금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해야 하거든요. 시금치 표고버섯 볶음이나 국을 끓여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드세요. 매일 드셔도 좋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식탁에 올려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100g 정도,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시금치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영양소가 몸속에서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줍니다. 특히 엽산은 아침에 섭취했을 때 뇌 기능 향상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세 번째, 데친 시금치는 냉장 보관해서 이틀 안에 드세요. 시금치는 신선할 때 영양가가 가장 높아요. 한꺼번에 많이 데쳐서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데쳐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시금치를 고를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짧은 것을 선택하세요. 시금치는 잎이 진할수록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줄기가 너무 길면 질기고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생 시금치로 샐러드를 만들 때는 꼭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세요. 생으로 드실 때도 산성 성분이 수산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여섯 번째, 시금치는 국이나 찌개보다는 나물로 무쳐서 드세요. 국물 요리로 먹으면 영양소가 국물에 많이 빠져나가요. 나물로 무쳐서 드시면 영양소를 거의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금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시금치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 부분은 십자로 칼집을 내서 씻으면 흙이 잘 빠져요. 여덟 번째, 냉동 시금치도 좋은 대안입니다. 신선한 시금치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시금치를 활용하세요. 냉동 시금치도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아홉 번째, 시금치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 줄기를 질기다고 버리시는데 사실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잘게 썰어서 함께 요리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시금치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시금치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 해결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금치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금치의 높은 칼륨 함량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다면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00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시금치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혈관 건강, 눈 건강, 변비 해결까지 한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시금치를 두부나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끓는 물에 뚜껑 열고 데쳐서 수산을 제거한 후 드셔야 해요.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무치고 계란이나 마늘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 한 숟가락, 마늘 조금 넣고 살짝 무쳐서 드셔보세요. 거기에 계란 프라이 하나 곁들이면 정말 완벽한 건강 식사가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건강 정보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